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BK증권의 박근영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023년 9월 13일 이제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파트너가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 그 김종효 이제 이사님이 좀 이제 수요일은 못 나오시고 이제 박근영 부장님이 이제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저랑 이제 같이 호흡을 좀 맞춰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월화랑 좀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좋은 방송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 좀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네. 오늘 좀 시장 장전의 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실제 뭐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가가 제일 많이 네, 올랐죠. 거의 맞아요. $90 수준까지 이제 급등하면서 네. 상당히 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됐고, 또 미국 시장은 특히 최근에 이제 뭐 관련된 경기 방어주 중에 금융주 분위기가 상당히 네. 좋았어요. 그래서 지방은행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약간 어제 오라클 같은 경우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뭐 클라우드 쪽이죠. 네, AI하고 그 관련된 클라우드 쪽이 안 네. 좋았는데, 실제 지금 전 분기에는 성장률이 50% 정도 나왔다가 네. 이번 분기에 한 30% 정도 성장률이 좀 꺾인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AI하고 클라우드 쪽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나 AI 쪽이 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폭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네, 국면으로 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은 또 물가 지표가 또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가 지표가 나올지, 또 최근에 유가가 꽤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의 추후에 대한 어떤 네. 향후에 대한 부분들 좀 우려가 좀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가 이제 9시 돼서 좀 개장을 했는데 오늘 일단 이제 먼저 간단하게만 그 코스피, 코스닥 좀 출발 현황만 네. 좀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도 뭐 소폭 아주 그냥 약보합, 거의 네. 보합 수준인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살짝 빠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큰 종목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주고 네. 있고, 하이닉스도 한 1%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저희가 보면 이제 오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이야기가 좀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최근에 모바일 메모리 관련된 가격을 한 20% 정도 올린다 말이 나온 것 같고, 해외 쪽에 가서 트렌드 폴스 쪽 이야기는 지금 뭐 낸드 쪽 관련해서도 4분기 정도부터는 가격이 플러스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시총 상위주가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도 약간 빠지는 분위기고요. 오늘도 좀 2차전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편인가요? 네, 뭐 분위기가 살짝 좀 그런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쪽은 뭐 셀 업체뿐만 아니라 뭐 지금 양극재 이쪽도 어제도 별로 이게 안 좋았죠. 네네. 특히 이제 어제 설명이 오전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10% 올라가는 네, 모습을 올라갔죠. 사실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어제 사실 갭 상승하면서 어제 시초가에는 꽤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주가도 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반등에 대한 국면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이번에 그 테슬라가 10% 오른 핵심은 어디에 있나,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결국은 도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 있었던 거고, 그 슈퍼컴퓨터의 부분들은 결국 서비스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였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일부 종목은 뭐 상한가까지 네네. 가는 그런 종목도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8월달 양극재 부분들 관련해서도 수출 물량은 7월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중국 쪽의 탄산 리튬 가격으로 봐서는 지금 19만 위안 정도까지 빠졌고, 이게 킬로그램당 달러로 환산하면 약 한 $28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알버말이나 이런 관련된 쪽에 그 우리가 보는 리튬 정제를 하는 쪽에 BEP 수준이 약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빠져 있는데 조금 더 빠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BEP 수준 근접한 가격까지 빠졌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좀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조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NH증권에서는 약간 양극재를 4분기 정도를 보고 네네.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는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낙폭 과대에다가 뭐 추가적인 리튬 가격의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가 매수에 대한 일부 뭐 기회도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표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또 포스코 그룹주 이쪽도 어쨌든 지금 리튬의 내재화 가능성이 100% 정도 들어가는 그룹이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 국면이 네.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한번 그 업종별로 한번 좀 오늘 혹시 그 에너지주 강한가요? 좀 업종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침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요. 특히 네. 하이닉스 부분이 역시 이제 퓨어 플레이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뭐 휴대폰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순수한 그 반도체 퓨어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빠지고 또 좋을 때는 조금 더 상승폭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탄력적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 네.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셀 업체 뭐 지금 삼성 SDI는 그래도 플러스권을 좀 돌아서고 있고 LG엔솔은 아직 약보입니다만 크게 빠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까 양극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게 빠지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장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LG 그룹 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형 IT 가운데서는 뭐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아이폰이 어제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LG이노텍을 상당히 좀 길게 보면 좋게 본다라는 이미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LG 이노텍 정도도 지금 저점 매수에 대한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약보합 정도 수준입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의외로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뭐 방어주들이 좀 이렇게 또 살짝 올라갑니다. 뭐 재미 없으시겠지만 통신주들 뭐 특별하게 뭐 더 빠지지 않고 일단 오늘 이번에 갑자기 그 어제인가 그제 KT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배당 뭐 줄이지 맞습니다. 않겠냐. 네, 근데 맞습니다. 어제 또 반박하는 좀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맞습니다. 일단 오늘 좀 살아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통신주는 뭐 실적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꾸준하게 네. 배당 성향이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결국 뭐 LG U+나 KT나 SK텔레콤 공이 지금 사실 뭐 주가는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9월달 정도부터는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이쪽도 지금 은행주라든지 통신주를 약간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주가 수준을 본다면 우리가 뭐 최근에 로봇주라든지 2차 전지주를 생각하면 사실 뭐 움직임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네. 섹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더 빠지기가 좀 쉽지 않은 자리라고 본다면 다소 조금은 지금 방어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이게 제가 또 보다 보니까 네. 일단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인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요. 네네. 코스닥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권인데 역시 하락이 좀 많긴 한데 일단 지금 분위기 보니까 HBM이 좀 맞아요. 강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어떤 좀 이슈가 있는 건가요? HBM주 특히 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네, 네. 이쪽이 좀 쉬었던 것 같은데. 뭐 오늘 참고로 그 IBK 투자증권 저희 하우스에서 네. 그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가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과 관련된. 근데 아침에 리포트를 좀 보면서 아주 긴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왜 이제 썼지? 이제 아, 너무 늦게 뭐, 썼다. 예, 뭐 대부분 종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아주 뭐 인덱스 리포트가 나와서 읽어보니까 아주 도움되는 게 많은데 조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먼저 썼으면 하는 사실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만 네네네. 혹시 시간 되신다면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HBM 관련된 쪽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이제 2.5D나 3D로 넘어가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TSV 그다음에 우리가 본딩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핵심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HBM 쪽은.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년까지 뭐 HBM이 커진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TSMC나 그쪽에서 봤을 때 HBM 관련된 이야기는 COWOS라는 뭐 기술로 TSMC가 네. 하잖아요. 그래서 앞단에 있는 COW는 Chip on Wafer라는 기술이고 뒷단은 WOS라고 해서 Wafer on Substrate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단에 COW는 이제 인하우스를 하면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OS 뒷단에 있는 Wafer on Substrate 쪽은 아무래도 후공정 쪽으로 간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보는 우리가 뭐 2D, 뭐 2.5D 패키징, 그다음에 어드밴스 패키징 3D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고 이쪽과 관련해서는 암코라든지 뭐 잘하는 그죠. 쪽이 있죠. 그리고 뭐 ASE라든지 해외 쪽에 잘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뭐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TC 본딩이라고 해서 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겠지만 TC 본딩으로 보면 지금 아무튼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유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 관련된 쪽이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이 TC 본딩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 해외 쪽에 있는 배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배시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거에 최근에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주가가 좀 올라가다 빠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배시가 들어오기보다는 한미 반도체가 좀 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상당히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쪽으로도 아마 한미 반도체가 TC 본딩 관련된 쪽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공시 좀 보셨죠? 저는 깜짝 놀란 네, 게 네. 거기 그 부회장님이시더라고요. 네. 곽동신 부회장님. 맞아요. 그분이 뭐 어젠가 그제 35. 예, 계속 사고 하루에 있습니다. 뭐 2, 30봉씩 예, 사는 맞습니다. 게 예, 예, 맞아요. 좀 부자이신 것 같긴 한데. 그걸 근데 뭐 놀라운 게 제가 왜 놀라웠냐면 네. 보통 자기 주식을 이제 대표이사나 내부자가 매수할 때는요. 네. 다 주가 바닥에 있을 때 사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5배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좀 이게 고민은 되거든요. 그만큼 예. 더 좋게 본다는 얘기도 같은데. 맞습니다. 뭐 저도 사실 뭐 내부자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100% 올라간다는 네. 보장은 없는 겁니다. 네. 없는 거긴 하지만 이제 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지금 현재 시세에서 5만 원대 중반. 뭐 제가 최근에 평균 단가가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대충 파악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가격이라면 지금 최근의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그다음 공시를 바로 내고 네, 이렇게 맞아요. 보면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확실히 좀 저도 예. 이제 느꼈던 게 보통은 이렇게 내부자 매수하면요. 이렇게 어차피 이제 공시는 해야 되는데 맞아요. 대부분 이제 한 5일 안에 공시를 하니까 네. 늦게 나와요. 네. 근데 이분은 사자마자 공시. 바로 공시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뭔가 좀 맞아요. 자신 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하실 게 이분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신다고 무조건 주가 상승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담보하는 건 꼭 아닙니다. 그거는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좀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매드팩토가 유상증자를 어제 좀 공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주가 바이오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요즘에 바이오주들 분위기 되게 좀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오늘 좀 빠지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이게 증자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한 번씩 이렇게 그 유중 이슈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쉬는 거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빠져서 시가총액이 2,270억 정도까지 빠져 네. 있네요. 근데 유상증자가 1,159억이면 네. 이 규모가 너무 좀 큰 거 아닌가 그러죠. 생각도 예. 좀 들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매드팩토의 유상증자만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해외 쪽에 좀 우리가 미국 시장 쪽을 조금 이제 참고를 해본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좀 중요한 키팩트는 일라이 릴리와 그 다음에 노보 노디스크 네. 쪽이겠죠. 실질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비만 관련된 치료제,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당뇨 관련된 쪽, 그리고 알츠하이머. 저는 올해의 그 핵심 그 제약바이오의 키워드는 그 세 개라고 보거든요.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 세 개인데 그 가운데 지금 비만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비만 관련된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말도 안 되는 뭐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비만약을 먹으면 담배도 끊고 싶고 술도 안 먹고 싶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걸 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비만약을 쓰고 있는 일론 머스크 보면 굉장히 좀 즐겁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 비만 치료제도 만능은 아니다. 네. 그거 보니까 또 나중에 끊으면 요요 현상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자기 그 습관, 그러니까 자기 식습관 개선 요거에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트렌드가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 좀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신 게 네. 주가 오른 상태에서 좀 매드팩토 이슈가 나오니까 맞아요. 예. 약간 이게 그게 또 빌미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오늘 보니까 그 어제였나요? 오늘 그 보니까 이제 임단협 네. 자동차 현대차 네. 타결이 됐는데 오늘 좀 자동차 쪽은 좀 괜찮나요, 분위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완성차 쪽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대차 1.6%, 좀 기아 오르고 있네요. 2%, 모비스도 2%대 지금 전반적으로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쪽에 이번 임단협을 이제 오늘 리포트를 좀 제가 살짝 보고 왔는데 보니까 인건비 올라가는 이번에 임단협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한 13% 정도 13%. 예, 반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편은 아니네요. 적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물량 증가라든지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에서 매출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대로 이야기가 되면 어느 정도 뭐 메이크업은 될 수 있다. 그래서 큰 폭의 어떤 실적을 깎아먹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물론 임단협에 있어서 13%가 없었다면 뭐 현대기아차는 더 좋아졌겠죠. 네, 더 좋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현대차도 뭐 21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었죠. 최근에 그렇죠. 그죠, 지금 예. 5월달 21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꽤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국면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오늘도 좀 느낀 게 뭐냐면 네. 그 새벽에 테슬라가 한 2% 빠지는데 네. 완성차들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테슬라 대 논 테슬라라고 하나요? 비테슬라 진영이 네.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으면 완성차는 오히려 빠져버리고. 네. 근데 오늘도 우리 이제 뭐 물론 현대차가 오르긴 하지만 임단협 뭐 효과도 있겠지만 미국도 GM 뭐 파업 이슈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어쨌든 거기도 해결된 거 아직은 아닌데 테슬라 주가랑 어떻게 보면 좀 역행하는 그런 모습인 거 보면 이게 투자자들이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만큼의 뭔가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뭔가를 못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우리 현대나 기아도 이제 뭐 대한민국 대표 회사니까 되게 제가 봤을 때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실적만 놓고 보면 현대기아 실적 좋은데 왜 안 올라가요? 네. 물어보시면 글로벌 다른 완성차들도 실적이 엄청 그죠,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대기아의 실적만 갖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방점은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기존의 내연기관차 관련된 우리가 마켓쉐어 쪽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서 뭐 GM이든 포드든 아니면 현대기아차든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마켓쉐어를 정말 치고 나가는 회사가 추가적인 멀티플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대세는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숫자만 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싼데 뭐 밸류를 계속적으로 높게 받으려면 결국은 그쪽 관련된 뭔가 변화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결국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일본 업체들이 좀 주춤한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전기 관련된 하이브리드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쪽에 MS를 많이 못 가져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얼마나 먹어가느냐. 뭐 도요타를 좀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쓰비시 닛산 뭐 이런 쪽은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닛산 혼다가 옛날에는 현대차가 좀 비비기 어려웠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예, 맞아요. 근데 예. 요즘에 오히려 닛산 혼다는 좀 존재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쪽은 전기차 네. 이야기 아직 거의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닛산하고 지금 뭐 혼다 이런 쪽도 개별 미국 시장의 그 마켓쉐어가 얼마신지 아세요 혹시? 아니 저는 잘 원래 내연 기관만 가지고 도요타는 뭐 거의 우리가 뭐 조금 접근하기 쉽지 않은 마켓쉐어를 갖고 있었고요. 닛산하고 혼다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 미국 시장에서 각각 10% 정도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 기아 합쳐서 이제 10% 정도였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한국 분들은 닛산이나 혼다 제품 그렇게 많이 안 사죠. 실제 현대 기아 차량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뭐 커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유럽차 종을 좀 사시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회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전기차 전략이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현대기아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다면 뭐 도요타 빼고 현대 닛산 이쪽과 관련된 마켓쉐어를 좀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 쪽에 전기차의 어떤 북미 시장의 어떤 성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열린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마켓쉐어가 좀 어느 정도 상단을 좀 벗겨내면서 올라가느냐 이 모습이 보이면 자동차 쪽에 변화 좀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어쨌든 이제 모처럼 좀 힘을 내는데 좀 이걸 계기로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잠시만 이제 저희가 좀 중간 광고 좀 보고 또 돌아와서 또 심층적으로 한번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프로님, 추석 선물 준비하셨어요? 그럼 귀한 분께 드리려고 귀한 것 준비했지. 귀한 거요? 인삼의 고장 금산에서 3대를 이어오는 홍삼의 비법, 귀한 홍삼 잔뿌리만 100% 사용해 만든 들몰 길가홍삼. 사포닌 함량이 엄청 높으니까 이번 추석 귀한 분을 위해 들몰 길가홍삼을 준비하세요. 2%도 가져가서 먹어. 남자한테 정말 좋대. 추석 잘 보내고.
네이버에서 들몰길가 홍삼 구매 시 추석 할인 및 홍삼 절편 증정 이벤트 중입니다. 자, 현재 이제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올라서 0.17% 정도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고 다만 여전히 뭐 하락 종목이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이 535개 정도로 좀 부진한 지금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그 2차 전지가 좀 부진한 게 이 코스닥에는 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에서 시가총이 1, 2등이 합치면 시총이 거의 50조나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전체 10%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좀 하락이 약간 부담이고 또 시총 4위인 오늘 포스코 DX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달려온 기업인데 네, 맞아요. 오늘 보니까 7.5%나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고 LNF도 3.6%.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는 오늘 딱 봐서는 경기 민감주나 이 반도체가 딱 버텨주니까 자동차하고 네. 견조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2차 전지는 아무리 뭐 로봇 바이오가 이렇게 급등을 해도요 2차 전지가 안 가면 지수 자체가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보면은 결국 이제 좀 약간 수소 게임이 있겠죠. 예. 결국 이제 반도체가 가면은 같이 가기가 좀 쉽지 않다 이야기도 나오면서 결국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빠지니까 결국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관련된 가격을 20% 인상한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많이 버티고 있고 더군다나 아침에 잠깐 언급드렸던 LG전자 쪽이라든지 대형 IT 쪽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나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유가가 오늘 많이 올랐고 네. 88달러 넘어서면서 좋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사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저는 유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게 정유주도 좋고 네. 사실 우리나라 정유주는 좀 답답한 감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상단이 막혀서 근데 네. 유가 상승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90달러 넘는다 이거보다도 이제 약간 고레벨의 유가가 좀 약간 유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좋은 거보다는 이건 분명히 사우디가 컨트롤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방해할 만한 미국의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뭐 베네수엘라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 카드는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전략 비축심도 없는 상태고 반대로 채워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부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도 마냥 올리긴 좀 부담되거든요. 이거 그러겠죠. 올리면 또 석유 수요가 줄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상단을 요 한 85에서 90으로 좀 맞춰놓고 연말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 보고서를 보니까 아람코가 이제 지분 매각 이슈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옛날에도 맞습니다. 상장할 때 네. 감산으로 한번 인위적으로 올린 적이 올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폭락 왔습니다. 맞아요. 끝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모든 가격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인위적으로 하락하면 반드시 제자리로 수렴한다.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저도 있죠. 유가 상승은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결국 수요가 좋으면 또 유지는 되겠지만 네. 만약에 수요가 그냥 우리가 수요 과정을 빼고 그냥 공급만 놓고 봤을 때는 아람코 상장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뭐 해결되거나 그게 일자가 잡히면 오히려 좀 유가는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모멘텀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원유 가격 상승이 여기서 뭐 급등으로 이렇게 베팅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왜냐하면 작년에는 전쟁이란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우리 예측 못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네. 지금은 누가 봐도 뭐 골드만삭스도 저보다 더 잘 예측하고 있겠죠. 누구나 이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원유 가격 상승은 좀 부담스럽지만 결국엔 좀 이 부분도 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좀 해결될 이슈는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요즘 장을 보면서 저도 좀 원래 강세론자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요즘 장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느끼는 이유가 네. 좀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하는 게 삼고 장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유가, 네. 고금리, 강달러 이게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부담이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위가 열릴 텐데 네. 지금 어딜 봐도 당장 해결될 기미가 좀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투자하신 분들도 조금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여유 있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도 제가 좀 이게 놀라운 게 옛날에는 네. 외국인들이요 이렇게 좀 뭐 매크로가 안 좋으면 주식을 팔고 다 떠나거든요. 근데 어제 물론 팔았어요. 네. 근데 오늘 하루 만에 또 벌써 지금 대형주만 800억 사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어제는 많이 팔았던 전기전철도 사고 있고. 네,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올해 연간으로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제 매매를 했나 보면 국내 시장에서 지금 매수한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다른 걸 다 빼고 나면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를 네. 빼고 네. 나면 한 4조 원 정도 팔았어요. 그렇죠. 전체는 한 13조 원 정도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엔비디아나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TSMC도 마찬가지고 HBM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뭐 어쨌든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사실 뭐 하이닉스 개죠. 예. 그렇죠. 뭐 마이크론은 뭐 그렇죠. 그런 지금 것 같아요. 좀 처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10% 정도 한다고 하지만 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속도를 본다면 내년에는 마이크론은 10%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점유율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커지겠지만 점유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자나 하이닉스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세 가지 모멘텀 2.5D 패키징 그다음에 본딩 그다음에 우리가 TSV. TSV는 쉽게 말해서 칩들을 쌓을 때 구멍 뚫어서 이렇게 연결한다. 그죠. 이걸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깎아내는 여러 가지 뭔가 있어야 되겠죠. 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스터디해 보시면 종목들이 네. 좀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네. 잠깐만 하나 오늘 좀 보고서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보고 그러시죠. 잠깐만 한번 보고 네. 오늘 또 정리하고 마무리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고서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 오늘 뭐냐면 NH에서 이거 약간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건데 사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 줄이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줄인다고는 합니다. 줄이는 것 같아요. 2027년까지 줄이는데 저기 보시면 기금 투자 수익률을 제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5에서 1% 정도 올린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금 이제 기금 적립하는 걸 더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 10월에 이제 정부안이 최종 발표가 된대요. 이제 의견 수렴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기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주식시장 수급 영향이니까 요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단 이제 요게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앞으로의 2028년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 비중이 올라가요. 채권을 줄이고 저희 대체 투자 원래 많이 했잖아요. 줄이는데 근데 저게 좀 우리나라 주식 비중은 줄이지만 이제 해외 쪽은 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주식은 늘어나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근데 늘린다고 해서 이 투자금이 이제 그럼 이제 매도하나 이게 좀 아니고 지금 보시면 기금 적립액이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27년까지 14%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줄일 텐데 5년으로 시계를 이게 짧게 보면 국내 주식을 연평균 11.9조씩 순매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10조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럼요. 한 달에 거의 1조씩 사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연기금 거의 주식 안 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국내 주식 투자 금액이 어쨌든 이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만약에 저대로 확정이 물론 제일 좋은 건 주식 비중도 올려주면 더 좋죠. 네. 좋은데 저게 확정이 된다면 일단은 비중은 줄더라도 투자금이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선 좀 대형주들한테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 NH투자증권 의견은 뭐냐면은 이런 기존에 많이 매수했던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최종안이 좀 결정된다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고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예. 네. 그래서 연금이 사실 개인 투자분들 또 연금에 불만도 좀 있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주식 안 사냐. 내 돈. 예. 근데 이제 네. 어쨌든 뭐 주식 비중은 전체적으로 한국은 좀 줄이더라도 전체로 늘리면서 한국도 기금 적립액이 늘어나서 좀 연간 진짜 10조 원씩만 사준다면 네. 수급에 상당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또 네. 하실 말씀이나 오늘 한 번 더 마무리 좀 정리해 주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연금 이야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네. 짧게만 그냥 투자 아이디어로 좀 생각해 보면 연금이 어떤 종목을 살까요? 뭐 개별 종목 사지는 않을 것 그죠. 같아요, 그죠? 결국 연금이 투자를 많이 늘린다고 하면 뭐 대형주 중심의 대형주 포트를 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지수가 좀 방어가 되면서 그리고 또 대형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가 결국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말씀 주셨던 2차 전지 쪽이 아직은 한 1에서 2% 정도 양극재 쪽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8월 달 관련된 지표가 역시 수출 지표가 조금 뭐 더디고 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조금 더딘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리튬 가격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결국 리튬 가격의 하락은 이제 이익을 좀 훼손시키는
잡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그 네. 엔터즈도 좀 부진하죠. 네,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제는 또 괜찮았었어요. 어제는 시장 빠질 때 엔터주가 괜찮았는데 이틀 전인가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 우리 블랙핑크의 로제 씨인가요? 아, 그 예. 테일러 스위프트 레코드 사무실에 들어가는 아, 모습이 맞아요. 파파라치 사진에 찍혀가지고 콜라보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YG엔트가 그날 급등하고 아, 맞아요. 어제도 뭐 아니라고 발표했는데도 또 오르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고점 대비 대부분 엔터사들이 좀 20%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3분기는 살짝 좀 공백기였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내내 지금 앨범 판매량이 워낙 역대급으로 좋았기 네네.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앨범 판매가 조금 부진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 매출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콘서트 쪽으로 돌면서 좋아지는 건데 2분기 봤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관련된 어떤 유료화 과정이 조금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오버행 이슈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콘서트가 많아지면 매출단은 좋아지는데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유통을 좀, 통해서 네. 그렇죠. 우리가 CD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콘서트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뭐 설치나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익률이 좀 빠지는 부분들 때문에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제 4분기부터는 새로운 신인 그룹들이 또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앨범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마감 시간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던 곡 중에 비영어권 그러니까 영어로 노래가 되지 않은 비영어권의 노래가 빌보드 1위를 몇 %나 과연 했을까? 몇 %예요? 예, 어제 제가 마감 시간 때 했었어요. 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제 깜짝 놀랐는데 0.8%. 0.8. 예. 그러니까 미국 거의 시장이 없네. 이제 그렇죠. 예. 내년에 봤을 때 북미 시장의 전체 글로벌 음반 시장의 40% 이상을 북미가 하는데 예. 그쪽에서는 결국 영어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라디오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라디오가 90% 이상이 라디오로 이제 듣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렇죠.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네, 많다 맞아요. 보니까 예, 차에서 많이 보내시고 라디오를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는데 결국 영어권에서 영어로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BTS 같은 경우도 버터라든지 뭐 최근에 나오는 그래, 노래들이 노래, 대부분 다 맞아요.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영어 형식으로 많이 부르죠. 언어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협업을 합니다. 뭐 레이블 미국 쪽에 뭐 대형 레이블하고 협업을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화가 어떻게 성공하느냐의 추가적인 멀티플 상승이 아마 엔터주가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3분기가 지나가고 있고 4분기에 앨범 판매량이 좀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반등, 단기 리바운딩 가능 그리고 추가적인 멀티플 상향은 결국 현지화에서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추후에 어떤 영수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좀 엔터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시름이 깊으실 텐데 역시 좀 뭔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제 상반기 너무 달린 상태에서 네. 모멘텀이 좀 소진되다 보니까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는데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나올지 나쁜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좋은 쪽으로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일단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강세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포인트. 그렇지만 이제 양시장 모두다 보면 뭐 지수 움직임은 어제는 좀 급락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큰 변화 없이 그냥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오늘은 반도체의 좀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게 좀 시장의 특징이고 또 외국인들이 모처럼 들어왔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도 오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저녁에 밤 9시 반에 또 우리가 항상 매달 물가 체크는 또 해야 되니까 네. 네, 물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역시 뭐 헤드라인 물가 또 근원 물가 다 잘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그 다음 주에 방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게 중국 공장에 이제 장비 반입을 해야 되는데 네. 1년마다 한 번씩 이걸 유예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논의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또 하이닉스에 좀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다 해드렸고 그 박구정 부장님 오늘 저녁에도 나오시죠? 네, 뭐 저는 매일 이제 데일리 네. 인트로 저녁 방송하고 이게 있는데 제가 항상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아유, 아닙니다. 매일 저렇게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제가 좀 감탄을 네. 맞이 않고 아, 있는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또 아침에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 뭐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네네네. 조금 짧으신 느낌이 들죠. 그래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뭐 그래도 압축해서 네. 많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아침 방송은 처음인데 네. 뭐 어쨌든 염이사님이 아침에 끌어주시고 뭐 제가 또 같이 커버를 하면서 뭐
열심히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방송 좀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또 찾아뵙고 그 박군영 부장님 오늘 저녁에 또 찾아뵐 테니까 저녁 방송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 장이지만 힘내시고 오늘도 좀 오후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